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한글 2007을 실행하지 않고요. 한글 2007을 처음 상태로 좀 돌려놓고 해볼 겁니다. 시작 버튼 눌러보시고요. 그 위에 모든 프로그램이라고 있을 겁니다. 모든 프로그램 찾으셨습니까? 누르시고 그러면 저 밑으로 내려가세요. 휠을 굴려가지고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뭐 아도비 안랩서부터 시작해갖고 줄 밑에 알툴즈 유지관리 한글과 컴퓨터 폴더 처음에는 이제 파일이 보이고 밑에는 폴더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폴더에 한글과 컴퓨터라는 폴더를 클릭해 보시면은 한글과 컴퓨터 한글 2007이라는 폴더가 또 있을 거예요. 네, 그걸 한번 클릭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한글 2007에 관련된 기능 중에서 기본 설정이라고 있을 겁니다. 기본 설정. 기본 설정 찾으셨어요? 예, 그거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한글과 컴퓨터 기본 설정을 실행을 하라고 나오는데요. 다음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기타 항목 중에서 한글 2007을 처음 실행 상태로 되돌린다라고 있을 거예요. 네, 그것만 체크하세요. 나머지는 건들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침 누르시면 돼요. 자, 어떻게 실행했냐면 시작을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저 아래에 있는 한글과 컴퓨터라는 폴더 안에 또 다른 한글과 컴퓨터 한글 2007이라는 폴더 안에 한글 컴퓨터 기본 설정이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설정하는 과정에서 뭐만 했냐면은 처음 실행 상태로 되돌리겠다라는 것만 한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야간반에는 수요일날 한글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또 초급반 과정에서는 또 한글도 배우고 엑셀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글 2007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했던 상태가 아니라 막 꼬여 있어요. 꼬여 있는 거라. 예를 들어 여백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 다음에 뭐 도형을 그릴 때 색깔도 다르고 죄다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시면은 우리 화면이랑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 2007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했을 때 화면처럼 그 화면 상태로 돌려놓겠다라는 기능을 한번 해본 겁니다. 한 번만 해놓으시면 돼요. 여러분 댁에서요. 자, 바탕화면에 있을 테니까는요. 한글 2007은요. 우리가 설치하면 바탕화면에 놓여 있어요. 바탕화면에 한글 2007 더블 클릭하시면은 한글 2007이 이렇게 열릴 겁니다. 이것이 한글 2007을 처음 설치했을 때 화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질문이 들어오냐면은 선생님 저는요 화면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봤더니 옆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선생님 뭐가 안 보여요. 뭐가 보이면 닫아요. 알아서. 여기 이렇게 닫기 단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눌러서 막 닫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 화면이 안 보이면은 보이게 해야 되는데 뭐가 안 보여요. 그래요. 이제 그럴 때 제일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엑셀 2007 해보셨지만 아시겠지만은 제일 홈서부터 저 끝에 이제 보기 뭐 이런 메뉴 있지 않습니까? 그 홈이라는 메뉴를 누르시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또 오른쪽 버튼 누르면 또 다른 메뉴가 열리는 것처럼 해당되는 메뉴가 열리는 것처럼 대부분은 다 이렇게 화면상에 다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파일, 편집, 보기 한번 마우스 갖다 대보세요. 이렇게 처음에는 클릭하셔야 되고요.
클릭하신 상태에서부터는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메뉴가 펼쳐집니다. 근데 이 메뉴는 엑셀 메뉴랑 좀 달라요. 구조가. 엑셀은 이 메뉴 탭을 클릭하면 밑으로 쭉 펼쳐지잖아요. 옆으로. 자, 보여드릴게요. 한글 2010은 메뉴가 이렇게 누르면 리본 메뉴라 그래서 옆으로 펼쳐졌잖아요. 우리 엑셀 2007 이렇게 실행했었잖아요. 그런데 한글은 메뉴를 누르면 기본 메뉴, 제일 초기에 나왔던 메뉴 형태대로 풀 나온 메뉴라 그래요. 위에서 아래로 나와요, 메뉴가. 그래서 한글 2007은 사람들 다 그래요. 구조가 바뀌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자, 쪽이라는 메뉴 또는 복이라는 메뉴를 누르니까 가로로 이렇게 펼쳐지는 메뉴가 불편하다 그래서 그 옆에 화살표를 눌러가지고요. 화살표를 누르면 옛날 메뉴처럼 위에서 아래로 나오는 메뉴가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2007하고 2010하고는 메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엑셀 같은 경우는 2007로 공부를 하시던 2010으로 공부하시던 거의 99% 이상이 같기 때문에 부담감은 없어요. 불편한 점은 없는데 한글은 2007하고 2010하고 메뉴가 달라요. 메뉴의 위치도 다르고 구조도 달라요. 그래서 2010이나 2014로 공부하시면 불편합니다. 꼭 2007로 연습을 하셔야 될 거고요. 자, 지금 2007을 실행해 봤는데 시험장에 가면은 요런 화면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시험장 컴퓨터는 껐다 키면은 기본값으로 되돌리게끔 해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 시험 보시면 시험 못 봐요. 불편해서. 와이드 모니터 같으면 좀 괜찮지만 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요거를 시험에 보기 적합하게끔 미리 해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언제 하시냐면은 시험장에 도착하시면 입시를 하셔서 약 5분 내지 10분 정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한글 2007 실행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 구조가 정신없네. 그러면 여러분 편하게끔 작업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글 2007을 종료하라 그러거든요. 감독관이. 그럼 종료하시면 되고 시험에 시작하면은 내가 변화시켜 놓은 대로 다시 화면이 열릴 테니까는. 자, 복이라는 메뉴 한번 눌러볼게요. 복이라는 메뉴를 누르시면은 화면 확대라고 있어요. 화면 확대. 첫 번째 나왔어요? 그 화면 확대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돋보기 그림에 125%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게 화면 확대라는 아이콘인데 누르시면 요렇게 100% 뭐 200% 나오는데요. 우리는 폭맞춤으로 해놓을 겁니다. 폭맞춤. 자, 제가 취소 누르고요. 보세요. 여기 125% 있는 화살표 눌러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폭맞춤으로 해놓을 거라고. 폭맞춤을 해놓으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폭이 쫙 맞아 들어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복이라는 메뉴에 뭐 했다고요? 화면 확대 사용하는 거 잠깐 설명드렸어요. 두 번째, 복이라는 메뉴에 가서 문단부호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두 번째, 문단부 눌러보세요. 그럼 화면에 이렇게 엔터 표시가 나올 겁니다. 복이라는 메뉴에 가보시면은 문단보호라는 글자 앞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문단보호는 꼭 봐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봐주세요. 얘가 이렇게 엔터 표시가 안 보이면 문단보호만 보시면 돼요. 조판보호는 보지 마세요. 조판보호 보시면 더 헷갈려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이라는 거, 그림은 뭐냐면은요, 간혹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문서를 가져왔는데요.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런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는데, 그림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 X로 나와요, 그래요. 그럼
그거는 보기에 가서 그림을 보겠다라고 하면 그림이 보이고, 그림을 안 보겠다 그러면 그림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기에 이 그림은 어려운 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인다, 이상하게 보인다, 그럼 어디로 간다? 다 보기예요. 자, 나머지는 건들지 마세요. 그 다음 작업창이라는 게 있어요. 작업창. 도구상자 밑에 작업창이라고 있을 거예요. 작업창 있으세요? 그러면 저 사전 검색서부터 스타일까지 쭉 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은 이 사전 검색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얘를 막 닫으면은요 언젠간 닫혀져요. 이렇게. 그런데 그 작업창이라는 게 여기 있다는 거지. 나 이걸 보기 싫어. 그럼 보기, 작업창에 가서 감추기. 예, 그럼 안 보이죠? 여러분이 덱에서 쓰실 때 와이드 모니터를 쓰시면 상관이 없어요. 와이드 모니터는 화면이 넓게 나오기 때문에 앞에 있는 작업창이 있어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여기 X 말고 여기서 감추기 하셔도 돼요. 보기, 작업창에 가서 뭘 보이게 할 건지 감출 건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건들지 않으셔도 되고요. 쪽윤곽 이런 거 있죠. 쪽윤곽 한번 눌러 보실래요? 쪽윤곽을 다시 누르고 보기란 메뉴에 가서 밑에 두 번째 쪽윤곽이라는 걸 다시 선택을 하면은 화면의 구조가 약간 뭐가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쪽윤곽 상태에서 보겠느냐, 쪽윤곽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보겠느냐 이 얘기인데요. 쪽윤곽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는 의미는 여백이 있어요. 여백. 문서를 작성하면 우리 종이 있잖아요. 종이에다 글을 쓰면은 위, 아래, 좌우에 여백이 있잖아요. 종이에. 그 여백을 보면서 할 것이냐, 보기에 가서 쪽윤곽을 다시 누르면 해제가 되면은 여백은 안 보이고 뭐만 보인다? 글이 들어가는 공간만 볼 거냐 하는 건데, 우리 시험은 어떻게 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기본값인 쪽윤곽 상태에서 보시면 수월해요. 쪽윤곽 상태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 2007을 실행을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을 하면은 그 상태로 다시 나오거든요. 시험장에 가면 요렇게 보기 좋게 여러분이 작업을 해 놓으세요. 왜냐면 시험 시작했는데 이거 설정하다 보면 그것도 시간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2, 3분이면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닫으시면 돼요. 감독관이 끄세요. 그러면 끄시고, 지금부터 시험 시작할게요. 준비하세요. 그러면 그때 하면 되든지 하지 뭐. 예. 자, 그 다음 우리 엑셀도 시험을 데이터 입력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했었죠? 1작업, 2작업, 3작업이라고 시트 명칭을 고치기도 하고 그 각각의 시트의 너비를 조정하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꼭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종이가 한 장, 두 장, 세 장이 따로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나온단 말이에요. 종이가 입력하다 보면 페이지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2페이지, 3페이지 막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뭐 페이지 이름을 바꾸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대신에 여백이 불편한 거라. 여백이 너무 많아. 솔직히 여백이 너무 많아. 좁던 크던 작던 간에 여백을 꼭 고치라 그래요. 그게 시험 문제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이 책에 문제지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ITQ 엑셀 문제지처럼 문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페이지에 수검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 이런 게 있을 거라고요. 179페이지 보실래요? 179페이지 보시면은 수검자는 문제지를 받는 즉시 문제지와 수검표상의 시험 과목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라고 돼 있고, 저장하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내 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 수건번호 빼기 이름 엑셀하고 똑같이 그렇게 저장을 하래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감독관이 전송하세요 라고 하면 전송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어차피 제일 마지막에 전송한 것만 유효하겠지만은 그 다음 답안 작성 요령 볼게요. 답안 작성 요령에 입력하고 저장하고 전송하고 끝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은 중간에 공통 부분이 있어요. 공통 부분. 공통 부분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탕. 여기 글꼴 크기가 뭐로 되어 있어요? 바탕. 여기 바탕이라고 써있네. 한글, 엑셀은 뭐예요? 맑은 고딕이잖아. 근데 얘는 바탕이거든요. 10포인트로 하래요. 10포인트로 되어 있네. 이건 안 건드려도 되겠죠. 각 문항에 포함된, 문항에 주어진 조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 페이지 한 장 넘기시면은 181쪽에 보면은 어떤 거는 그 조건 뭐라고 4번 문제 다음에 조건에 따라 출 형태와 같이 문서를 작성하시오.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데 글맵시나 지정된 그림 같은 거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고, 뭐 색깔은 서로 다르게 지정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조건에 따라서 작성하래요. 그리고 이 조건에 언급하지 않은 거는 어떻게 하래? 알아서 하래.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왼쪽 오른쪽의 여백은 11mm, 위쪽과 아래쪽 머릿말과 꼬릿말은 각각 10mm, 그리고 제본은 0mm. 제본이 뭐예요? 우리 여기 풀칠돼 있죠? 책 가운 밑에 왼쪽 이렇게 책이 우리 떡제본이라 그래. 떡제본. 이렇게 스프링 제본 말고 요 제본을 하려면 한 3mm 정도 풀칠을 하거든요, 여기다. 근데 우리는 낱장으로 인쇄해서 감독관이 채점을 할 거니까 제본이 굳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본 영역은 0으로 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꼭 하는데 지금까지 이 숫자가 변동된 건 없었다. 제가 시험을 보던 그 시절 10년 전에도 이렇게 시험을 보라 그랬고 지금도 이렇게 보고 향후도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볼게요.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 F7번이 있어요. F7번. 키보드 F1번서부터 F12번까지 중에 F7번 찾아보세요. 있으신가요? 찾으셨어요? 그걸 한번 눌러보실래요? F7번이 뭐냐면 편집 용지를 설정하는 명령입니다. 자, 취소 누르시고요. 또는 ESC 키 눌러도 되고요. 자, 보세요. 파일, 편집, 보기, 입력, 모양, 도구, 표, 창, 도움말 중에 파일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 중에 새로 만들기, 저장하기, 불러오기, 열기, 뭐 인쇄하기, 이게 파일에 관한 거죠. 오피스 단추. 그 다음에 편집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엑셀에는 편집이라는 탭이 없었죠? 홈 탭에 가면 뭐가 있었어요? 잘라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뭐 그림으로 붙여넣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여기야. 아직은 뭐 복사한 것도 없고 블럭 잡은 것도 없으니까 이것도 안 나오고. 자, 보기는 아까 그랬죠. 문단보 꼭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거. 그 다음 입력의 시험이 잘 나와요. 입력의 시험이 뭐가 나오냐면요, 뭐 문자표도 시험에 나오고요, 한자 변환하는 것도 나오고요. 한자. 근데 한자는 뭐 한자키 누르면 되지. 그 다음에 주석 나와요. 주석 중에 각주가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덧말 넣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체 중에 그림, 글상자, 수식, 글맵시. 개체 중에 그림, 글상자, 수식, 글맵시. 이 네 가지는 꼭 나와요, 시험에.
그 다음 캡션 달기도 꼭 나왔고요. 책갈피도 나왔고요. 하이퍼링크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입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키보드로 글자 쓰는 거 말고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표, 한자, 주석 중에 각주, 덧말, 개체 중에 그림, 글상자, 소식, 글맵시, 캡션, 책갈피, 하이퍼링크. 자, 모양은요. 글자 모양, 문단 모양, 문단 첫 글자 장식, 그 다음에 문단 번호 중에 문단 번호 모양 한 수준 증가 감소. 문단 번호 모양과 그러니까 문단 번호 자체를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단의 첫 글자 장식하는 거, 스타일, 그 다음에 편집 용지. F7번 여기 있었네. 그러니까 모양에 가면 있겠네. 모양이 뭐냐면요, 엑셀에서 서식, 꾸미기 있죠, 꾸미기. 서식 설정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컨트롤 1번 누르는 거, 엑셀에서. 그게 모양이에요. 엑셀에서, 한글에서는. 모양 내는 게 꾸미는 거잖아. 자, 그 중에, 아까 편집용지 눌렀다가 다시 떼봤는데,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매기기, 새 번호로 시작. 문단 모양, 글자 모양, 문단 모양, 문단 번호, 그 다음에 스타일, 편집 용지, 머릿말, 꼬릿말, 그 다음에 쪽번호 매기기, 새 번호로 시작. 어차피 뒤에 나오니까, 우리 책에서도. 자, 그 다음 도구. 도구는 안 쓰네요. 도구는 안 쓰는데, 실무에서 많이 쓰는 거는 우리 어머님들 입장에서 쓰시는 거는 원고지 쓰기. 이거 시험이 아니라 집에서 쓰시면 참 좋아요.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글을 쓰다 보면은, 여기 잠깐만 샘플 글이 있나 좀 볼게요. 특별히 감동적인 글이 하나도 없다. 자, 저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원고지를 좀 사다 달래요. 10시에 퇴근하는 저한테, 강의 끝나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 우리 큰애가 그때 아빠 원고지 좀 사다 줘요. 그래서 넌 안 잤냐 했더니 원고지가 필요한데 왜 했더니 독후감을 써서 내야 되는데 원고지가 없었대. 문방구 가서 사오지 했더니 까먹었대요. 그 독후감 어딨냐 했더니 컴퓨터 안에 있대. 알았어, 그러면 자 그랬어요. 그래갖고 제가 컴퓨터를 틀어서 아까 독후감 꺼냈죠. 독후감 꺼냈잖아요. 여기다가 원고지를 딱 하니 독후감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기 좋게 제가 좀 이렇게 원고지를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 이렇게 원고지를 썼어요. 굉장히 독후감을 잘 썼어요. 이거를 원고지로 이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원고지 쓰기를 누르면 원고지가 이렇게 딱 보입니다. 이때 그냥 열기를 누르면 빈 원고지가 열리고요. 뭐를 해야 되냐면은 밑에 여기 현재 문서를 원고지에다 가져가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독후감이 원고지로 착 들어가요. 네, 귀똥차게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인쇄를 떡 해서 프린터로 이렇게 칼라 프린터로 인쇄를 하면 빨간 테두리가 탁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프린터로 해서 이제 책상에다 놨어요. 그때 애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가 다 썼네, 그리고 썼네, 이거를 표 그려가지고 쓴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누가 했냐 그랬더니 아빠가 해줬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아빠가 참 고생했겠다. 이거 표를 그려가지고 선생님이 이걸 몰랐던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아빠나 칭찬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기분은 좋잖아요. 근데 아빠 이거 얼마나 오래 했어? 힘들었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힘들었다고, 1분도 안 걸렸다고 했더니 역시 아빠는 컴퓨터를 잘해서 잘하는가 보다. 어떻게 한 거야? 그러길래 그대로 알려줬죠. 뭐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요것만 제가 눌렀잖아요. 이렇게 요거 체크해가지고, 예, 녹색 원고지도 넣어볼까요? 녹색에다가 들어가잖아요. 2번 다시 저한테 안 묻더라고요. 지가 쓴 거를 다 그렇게 해가지고 프린터로 다 뽑아갖고요, 선생님한테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때 이번엔 자기가 했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야, 너도 고생했다 그리느라고. 예. 근데 여지 없더라고요. 우리 작은 애도 그 학교를 졸업하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또 물어요. 원고지 사달라고. 예. 그래갖고 또 해줬더니 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200자 원고지 몇 장 분량으로 인쇄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제출하세요, 이런 거 있죠. 또 그러면 이거를 원고지로 넣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원고지로 딱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하면 여기가 5페이지 분량 나왔잖아요.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원고지로 제출하세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엔터를 친 자리서부터는 이렇게 한 칸이 떨어져서 탁 안으로 들어가요. 여기는 한 칸 떨어져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원고지는 다 알아서 들어가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가운데 정렬할 거 있으면 가운데 정렬하시면 되겠고, 뭐 이렇게 여기서 엔터 치면 또 엔터 이렇게 내려가고, 줄이면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얘가 원고지 분량으로 몇 장 분량인지를 알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파일, 문서 정보, 문서 통계. 그럼 딱 떠요. 원고지 4.5. 5장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서가 굉장히 많이 지금 페이지가 넣었는데 원고지 분량으로 20장 내외로 하래. 그러면 지금 현재는 21장 나왔잖아요. 21장이면 20장 정도 맞네요. 그렇죠. 그리고 글자 수는 몇 글자 딱 뜨잖아요. 논술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1500자 내외로 쓰시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글자 수가 다 나와요. 몇 글자인지. 그렇게 연습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 시험하고는 무관한 내용이지만 실제에서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도 많이 필요하고요. 학생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잠깐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까 F7번 누르는 거 있다 그랬죠? 도구에서는, 시험에서는 도구를 쓸 일은 없어요. 표는 또 물어봅니다. 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메뉴는 다 상단에 여기 도구 상자들 있죠? 잘 자란 도구 상자들. 글자 모양, 문단 모양, 그 다음에 그림 가져오기, 표 그리기, 그래프 만들기, 글맵시, 수식, 문자표,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글자 크게 작게 꾸미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있단 말이에요. 가운데 정렬이 있으니까 특별한 거 아니면 다 여기서 해결 봐도 돼요. 자, F7번 눌러서요. 자, 마우스로 위쪽 여백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위쪽 여백 쪽으로 가지 말고요. 어떻게 가냐면요. 탭키 누르시면, 키보드 왼쪽에 가면 탭키 누르시면 항목간에 이동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머리말, 위쪽, 아래 꼬리말, 아래쪽. 위쪽과 아래쪽은 무조건 열입니다. 그 다음에 좌우, 왼쪽과 오른쪽은 열 하나예요. 그러니까 10이라고 쓰고, 탭키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고, 10 쓰고, 탭키 누르면 11 왼쪽, 탭키 눌러서 오른쪽 11. 그 다음에 탭키 누르면 이제 머리말, 꼬리말로 가요. 여기도 열, 꼬리말 열. 마지막에는 오른손으로 엔터.
새끼손가락으로 엔터 치면 되잖아요. 오른손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닫기 단추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 프로그램 닫기 말고요. 그 밑에 닫기. 저장할까요? 그러면 안 해야죠. 안 합니다. 이걸 마우스로 클릭해도 되지만 키보드로 N 눌러도 돼. N. Yes, No, cancel. Yes, No, cancel이니까 No 하면 N이잖아요. cancel 하면 C고 Yes는 Y잖아요. 키보드로 누르셔도 돼요. 자, F7번 눌러서 이제 종이 바뀌었어요. 자, 탭키 눌러가지고 자, 이제 우리가 뭐 했냐면은 F7번 눌러서 용지 여백 설정을 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을 보시는데, 아니 업무적으로 가로로 만들어요. 가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문서는 가로 문서가 아니에요. 이건 세로 문서예요. 세로 문서를 가로로 두 장을 인쇄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로처럼 보이는 거고, 이건 본래 세로 문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무슨 뭐 평가 기준화 해가지고 나온 서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서류들. 이런 서류들은 세로 문서잖아요. 근데 출석부 같은 경우는 가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로 문서 만들 때는 넓게라고 하는 게 넓게. 좁게, 넓게. 넓게 하면 가로로 인쇄가 돼요. 여러분이 서류를 작성할 때 세로만 작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로도 작성을 해야 되니까 가로로 작업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는 이제 가로로 하면 안 되니까 좁게 세로로 할 거고요. 자, 이제 번호 매길 건데요. 그냥 저처럼 하세요. 1 숫자 1번 누르고요. 엔터 5번, 뭐 6번 하셔도 상관없어요. 책에서는 요만큼 하라고 돼 있어요. 1, 2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불편하니까 엔터를 이렇게 여러 번 치고요. 2 숫자 2번 넣고 엔터를 여러 번 칠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Alt, Shift 누르시고 엔터. 자, 그런데 그날따라 키보드가 잘 안되고 내가 손이 불편해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력에 가면은 잠깐 볼까요? 아, 모양에 가면은 나누기라고 있어요. 나누기. 모양의 나누기로 가면은 구역 나누기라고 있어요. 구역 나누기. Alt, Shift, 엔터. 보통 많이 하는 게요, 쪽 나누기 많이 하거든요. 쪽 나누기. 구역 나누기를 하는, 우리 책에는요 쪽 나누기 하라고 돼 있는데 쪽 나누기 하셔도 되고 구역 나누기 하셔도 돼요. 그럼 페이지가 툭 떨어져요. 본래는 여기서 이만큼 페이지를 바꾸려면 엔터를 계속 눌러야만이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그냥 강제로 휙 넘겨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는 3 하고 엔터를 땅둥둥둥둥둥, 4 하고 엔터를 땅땅땅땅땅 이렇게 여러분. 그 다음에 Alt, Shift, 엔터. 여기는 반드시 Alt, Shift, 엔터를 해야 돼요. 아니면 모양에 가서 나누기, 구역 나누기라는 거지. 자, 이거를 잠깐 메모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한글 2007을 실행하고 나서 뭐 했어요? 아까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문단부호인가요? 네, 문단부호는 꼭 보자라고 했어요. 아까 여기 보기라는 메뉴에서 문단부호는 꼭 보자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 다음에 화면 확대는요, 사실은 이게 125%로 돼 있던 몇 프로 돼 있던 중요치는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편한 거야. 폭맞춤을 해놓으면 편한 것 뿐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문단부호는 보셔야 되고 여백을 설정해 버리면 자동으로 편리하게 보여요. 그 다음에
쪽윤곽 상태로 보잖아요. 우리가 쪽윤곽 상태 이거. 근데 쪽윤곽은 기본 값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 손 안 대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단보라는 거예요. 문단보가 뭐라 그랬어요? 엔터 자리, 엔터 표시한 거. 이건 꼭 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했냐면은 F7번 눌러서 F7번이 뭐예요? 편집 용지였잖아요. 편집 용지. 여기 들어가서 뭐 했어요? 여백 설정을 했잖아요. 여백 설정. 그러니까 위는 10, 아래는 10, 왼쪽은 11, 오른쪽은 11, 그 다음에 머릿말 10, 꼬릿말 10 이랬잖아요. 제본은 안 했잖아요. 제본은 여기서 엔터를 탁 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항목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탭키를 눌러서 항목 간에 이동을 하고 값을 입력했죠. 그리고 또 탭키 눌러서 항목 간에 또 이동하고 숫자 쓰고 또 탭키 눌러서 숫자 쓰고 탭키 눌러서 숫자 쓰고 그래서 꼬리말에 가서 10이라고 쓰고 엔터를 탁 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제 문제번호 및 페이지 설정을 해야 돼요. 처음에 1 입력하고 뭐 했어요? 1 입력하고 엔터를 한 5번 정도 했죠. 뭐 6번 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2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한 5번 정도 했어요. 그 다음에 구역 나누기라는 걸 했죠. 구역 나누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 Alt Shift 엔터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3 입력하고 또 엔터를 한 5번 했고요. 4 하고 나서 엔터를 한 5번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구역 나누기 했죠. 구역 나누기 했어요. 그러면 현재 화면상에서는 몇 번째 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1페이지고요. 구역 나누기 하면서 얘가 2페이지고요. 구역 나누기 하면서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예. 3페이지에 커서가 껌뻑껌뻑 그렇죠? 껌뻑껌뻑 여기 세 번째 페이지에 커서가 껌뻑껌뻑 거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시험은 이곳 세 번째 페이지부터 입력을 해요. 왜? 아무래도 글자 쓰는 게 수월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글자만 쪼르륵 쓰는 게 수월해요. 막 꾸미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 글자 쓰는 게 수월한데, 아까 우리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실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180페이지 보세요. 180페이지. 자, 1번 문제는 뭐냐면은요, 영어 문장과 우리 문장을 입력시켜요. 영어와 우리 문장을 입력하고 나서 얘를 스타일 설정해주는 게 1번 문제예요. 지금까지 영어와 우리말이 항상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영어가 좀 더디니까는 우리말만 입력했어. 조금이라도 하면 점수를 준다 그랬으니까 조금만 썼어. 영어를 완성을 못했어. 그러면 이거는 0점 처리예요. 아예 점수를 안 줍니다. 1번 문제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 다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점수를 주던 말던 해요. 2번은 표 그리는 게 나와요. 그렇죠? 표를 그리고 거기에 뭐를 집어넣냐면은 정렬하는 기능을 해요. 정렬. 표도 블럭 잡아서 우리가 가운데 정렬하면 되잖아. 숫자는 오른쪽 정렬, 글자는 가운데 정렬. 엑셀은 숫자가 알아서 오른쪽으로 가고 글자가 알아서 왼쪽으로 가지만 아래 한글은 무조건 다 왼쪽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색깔이 이렇게 좀 회색 처리된 부분이 보이죠?
노란색이래, 노란색. 노랗게 칠을 하래요. 그 왜 노랗게 칠을 하냐면 그 노랗게 칠한 부분만 그래프로 바꿀 거예요. 항상. 그런데 그 노란색이 한꺼번에 박스로 되어 있죠.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이러지 않고 한꺼번에 있잖아요, 블럭으로. 저희 시험 볼 때는 왼쪽, 오른쪽, 아래 뭐 이렇게 귀퉁이 조금씩 이렇게 노랗게 칠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 입력하려면 아주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이 그냥 블럭 잡아서 우리 엑셀 하듯이 블럭 잡아서 차트로 탁 그래프로 넘기면 착 돼요. 근데 만약에 난 그래프를 못했어, 표만 했어, 그러면 50%만 주는 거지. 표 그리는 게 50점, 그래프 그리는 게 50점이에요. 100점짜리니까는. 자, 3번 문제는 2문제가 나오는데 수식이에요, 수식.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뭐 2b 코사인, 2bc 코사인 a에 아유, 보기도 싫어. 그런 게 2개가 나와, 2개. 20점, 20점. 4번은 포스터 만드는 거야, 포스터. 포스터. 여긴 도형이 큰 도형 하나 나오고, 약간 중간 도형 나오고, 저 위에 글자 쓰는 도형 나오고, 그 다음에 워크숍 뭐 이런 거 도형이 비스무리 똑같이 생긴 도형이 3세트가 나와요. 예, 이걸 하는데 이게 110점이에요, 110점. 자,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그러니까 지금 180페이지가 1페이지고 181페이지가 2페이지고 한 장 넘기면 글자가 빽빽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세 번째 페이지. 얘는 5라고 안 써요, 대신에. 문제 번호가 없어. 그럼 여기 수원, 화성, 국제, 연극제 해가지고 뭐 수원, 화성, 국제, 연극제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이런 내용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걸 꾸미는 거지. 이게 200점이야. 점수가 높아요. 그리고 어렵지는 않아요.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해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3페이지, 즉 5번째 문항서부터 입력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부터 한다고. 자, 여기 쭉 올라가서 1 밑에다 놓고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교재 22페이지 볼게요. 시험 시간이 60분이에요.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수건번호가 놓여있는 데로 가서 앉으면 된다고 돼 있고, 없으면 자기 자리에 앉으면 돼요. 아무 자리에 앉아도 사실 틀리진 않는데 가급적인 번호 맞춰서 앉으라고 하지. 예. 그러면 이제 오른쪽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검자 등록을 해요. 그래서 수검번호 입력하고 뭐 거기에 아무개님 맞습니까? 라고 묻고, 그래서 확인 그러면 화면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것도 못 만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책에도 써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감독관이 문제지 나눠주고 문제 확인시키고 나서 시험 시작할게요 그러거든요. 그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수검 문제지인데 좀 작게 나왔어요. 그렇죠? 본래는 이만하게 나와요. A4 용지 2개 붙인 게 뭐죠? A3죠? 앞뒤로 나와요. 우리 엑셀 문제도 이만한 거로 나와요. 하나, 둘, 뒤에 3개, 4개. 그러니까는 글자가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을 거예요. 이 책이 좀 작은 거지. 잠깐 좀 전달상 전달하고 나서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할게요. 자, 지금 쉬는 시간 전까지는 뭐였냐면 그 페이지 설정을 하고 번호 매기는 과정을 했었어요. 번호 매기는 과정을 다 하고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글을 써야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은요, 1이란 숫자 옆에다 쓰시는 게 아니고 1 밑에다가 25쪽에 나와 있는 영어와 우리말을 쓰는데, 자 보세요. The government plan 해가지고 쭉 들어가면 technology in 다음에 줄이 바뀌었어요. 우리 책에 그 다음에 스페이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in 다음에 엔터 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이어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of is kind in Korea 하고 점 찍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줄이 바뀌니까 엔터 치고 글을 쓰겠죠. 근데 그 스마트 무인기의 개발은 했더니 이렇게 쓰시더라고. 여기다가 코리아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엔터를 한번 더 치고 스마트 이렇게 쓰시더라고. 이게 아니라 붙여 쓰시는 거야. 윗줄하고 아랫줄을 붙여 쓰시는 거라고. 책에는 여기가 엔터 친 것처럼 보이지만 줄이 빈줄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줄을 띄우면 안 돼요. 붙여서 쓰신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고 지금 1번 문장 영어와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걸 입력해 볼 겁니다. 네, 지금 쓰세요. 저도 이 영어 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영어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 근데 뭐 시험에 나오니 어떻게? 응. 여기 있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한두 글자를 빼먹으면 오타, 탈타가 돼서 감점을 처리하겠지만 우리말이나 영어를 아예 안 쓰게 되면은요, 그러면 아예 이거 점수를 50점 만점인데 0점 처리해버려요. 이거만큼은 꼭. 예. 지금 이제 우리말하고 영어를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요. 저처럼 블럭을 잡아보세요. 자, 블럭을 잡으시고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따라 할 겁니다. 첫 번째, 스타일이라고 하는 기능을 적용할 겁니다. 스타일은 F6번이에요. F6번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릴 겁니다. 입력을 다 못하신 분들 마찬가지로 저처럼 입력을 여기까지만 만약에 했다, 여기까지만 입력을 했다 그러면 요만큼만 하세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이 책에 있는 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고, 이어서 여기다가 글자를 쭉 쓰시면 이 문제에서 적용하는 그대로 들어가니까 걱정 안 해줘도 돼요. 예. 자, F6번 누르시면은 스타일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새롭게 스타일을 하나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제일 하단에 보면은 새로운 스타일을 만드는 게 더하기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더하기 표시 한번 누르면 새로운 스타일의 이름을 집어넣으라. 영문 이름은 뭐냐 묻는데 우리 책에는 스페이스라는 이름을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영문 이름에다 쓰시면 안 돼요. 영문 이름 쓰시면 안 되고 스타일 이름이라는 곳에다가 스페이스라고 쓰시면 돼요. 자, 스페이스라는 이름을 쓰시고 영문 이름은 손대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 두 가지를 지정해주고 추가하고 설정해 주시면 끝나요. 자, 먼저 문단 모양을 눌러봅니다. 자, 스타일의 종류에는 글자 스타일이 있고 문단 스타일이 있는데 문단 스타일은 글자 스타일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글자 스타일을 누르면 문단 모양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글자 스타일을 선택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문단 스타일로 하실 거고요. 자, 문단 모양을 누르시면은 두 가지만 묻습니다. 여백 항목 하나하고 간격 항목 하나를 묻어요. 여백 항목 하나하고 간격 항목을 물어보는데 여백 항목의 왼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왼쪽 여백이라고 불러요. 줄여서 여백 항목의 왼쪽 항목, 여백이라는 내용의 왼쪽 항목을 여기를 얼마로 바꾸라고 그랬냐면은 10포인트라고 하래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요만큼만 블록 잡으려고 애를 쓰시더라고. 이렇게 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요것만 이렇게 블록 잡으려고 하시는데 그냥 올라가는 거 누르셔도 되고요. 내려가는 거 누르셔도 되고요. 그냥 뒤에서부터 한꺼번에 블록 잡으세요. 앞에서부터 잡기 어려우시면 뒤에서부터 휙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얼마? 10. 둘 중에 하나만 물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는 항상 왼쪽 여백을 묻더라고요. 자, 그 다음 간격 항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격은 뭐냐면은 지금 문단이죠. 문단이 뭐예요? 엔터 친 데가 문단이에요. 엔터를 치면 문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단 부호잖아요. 엔터 표시가. 그러니까 여기 영어가 마지막에 코리아로 끝났지 않습니까? 코리아로 끝나고 스마트 무인기라고 하는, 즉 영어 문단 하나하고 우리 문단 하나가 있는데 그 문단 아래를 얼마로 바꾸래요? 책에서 10으로 바꾸래죠? 문단 아래. 그러니까 코리아 점 다음에 엔터를 치고 스마트 무인기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코리아라는 그 글자가 있는 줄하고 스마트 무인기라는 글자가 있는 줄하고 줄 간격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위아래가.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것 때문에. 문단 아래를 10으로 줬기 때문에. 간혹 시험에는요, 문단 아래를 15로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문단 위를 묻는 거는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문단 아래를 묻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왼쪽 여백 10, 아래 간격 10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10, 아래 10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설정. 문단 모양은 단순해요. 자, 글자 모양. 글자 모양에 가면은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말일 때는 도둠글꼴, 영문일 때는 궁서글꼴 이렇게 얘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부터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거부터 한글로 바꾸고 영어로 바꿔서 하면 안 되고요. 장평 있죠. 장평을 105로 늘리세요. 장안도 바꾸세요. 장평과 장안을 먼저 바꾸세요. 문단 모양은 왼쪽 여백 먼저 하고 문단 아래 간격 나중에 해도 상관없는데 글자 모양에서는 한글과 영문 글꼴을 먼저 바꾸시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장평과 장안을 먼저 하세요. 장평과 장안은 잠시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말일 때는, 한글일 때는 얼마로 할 거냐면요, 도둠으로 할 거예요. 도둠. 한글일 때는 도둠으로 나오는 거고요. 영문일 때는 뭐 하라 그래요? 궁서하라 그랬어요? 궁서하라 그랬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영문일 때는, 한글일 때는 도둠이고 영문일 때는 궁서고, 그렇게 글자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글꼴을 달리 만들어라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바탕에 보면 뭐 무슨 글꼴로 바꾸시오, 블록 잡고 제가 뭐 맑은 고딕 바꿔라 그러면 우리말이나 영어나 다 맑은 고딕 바뀌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말일 때는 도둠,
영문일 때는 궁서라고 지정을 해주면 언어에 따라서 알아서 바뀌더라 이거지. 자, 확인 누르고 추가 설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이가 좀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위아래가. 이건 문단 아래 간격이라는 10포인트 때문에 이게 알아서 벌어지는 거죠. 자, 이제 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요. 이제 연습벌레들이 이래요. 나 블럭 잡고 한 번 더 해야지. F6번 눌러서 스타일의 이름을 또 스페이스로 바꿔야지. 안 돼요. 아까 한 번 했잖아. 스페이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로 해야 돼? 이때는 뭐 스페이스 2 뭐 이런 식으로 연습하세요. 연습하시라고. 그런데 스타일을 잘못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스페이스바를, 요거 스페이스라는 스타일을 X 제거해야지.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제거해야죠? 제거한단 말이야. 제거하면 되고, 그럼 뭐 지울까요? 그러면 여기에 뭐 설정을 뭐로 할까요? 라고 물으면 뭐 그냥 설정 누르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잘못됐을 때 F6번에 들어가서 이 스타일을 고쳐야죠. 연필 모양 고치는 거예요. 그럼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왼쪽 10, 아래 10 지정하고,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한글일 때는 내가 모르고 도둠체로 했단 말이에요. 도둠인데 도둠체로 했으면 틀린 거잖아요. 그냥 도둠으로 고치고, 또 영문일 때는 궁서 맞는 것 같아. 오케이. 그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잘못하는 경우가 뭐냐면요. 여기 끝에 있잖아요. 끝에 중에 있다라고 썼으니까 여기서 엔터를 탁탁 치고 2번 문제를 써. 2번 문제 이 번호를 매겨놨는데 모르고 여기다 엔터를 친단 말이야. 여기다 놓고 엔터를 쳐가지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있는 글자 위치하고 얘가 있는 글자 위치하고 어때요? 지금요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2번 문제를 막 입력하면, 문제를 입력을 하고 나서 한참 있다 보니까는 망쳤잖아. 근데 망쳤는데 여기다 새로 입력하려니까 아까운 거라 이거 망쳤잖아. 이거 그대로 옮겨오면 좋겠죠? 하지 마세요.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지우세요. 지워버리고 다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다시 연습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또 블럭 잡고요. 컨트롤 1번 누르세요. 컨트롤 1번은 우리 엑셀에서 셀 서식이지만 우리 한글 2007에서 컨트롤 1번은 뭐냐면요, 기본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본 상태로. 자, 다시 보세요. 블럭 잡고요. F6번 누르지 않고 요거 눌러도 돼요. 여기 그럼 스페이스 있죠? 이게 아까 우리 연습한 거 이거였고, F6번에 나오는 그 스페이스가 요 스페이스라고. 여기 그 다음에 바탕글 누르는 게 컨트롤 1번이에요. 바탕글 누르는 게 만약에 개요 5번 누르면 뭐 이렇게 돼. 우리말로는 이렇게 나오고 뭐 엉망되는 거지. 이렇게 막. 그때 컨트롤 1번 누르면 원래 글자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F6번 눌러서 우리 배운 대로 여기 있는 거대로 뭐 스페이스바 누르고 설정 누르면 바뀌니까. 이렇게. 그럼 스타일이 뭐예요? 스타일. 여러분 스타일이 있잖아. 나는 빨간 구두 신고 그 다음에 모자는 파란색 모자를 쓰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다고. 제목은 20포인트로 어떻게 하고, 본문은 이렇게 하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런 스타일을 미리 만들어 놓고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스타일이 몇 개 있거든.
근데 여기 있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면 스타일을 바꿔야지. 그래서 F6번 눌러서 스타일 변경하는 연습을 꼭 시험에 내요. 자, 2번 문제로 갈게요. 자, 스타일은 제가 계속 얘기해봤자 헷갈려요. 댁에 가셔서 한번 더 연습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고. 2번은 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표 작성하는 연습 해볼게요. 표라는 메뉴가 있어요. 표라는 메뉴. 엑셀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냥 쓰면 돼요. 근데 한글 2007은 그냥 줄 단위로 글을 쓰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줄 단위로. 그래서 표를 만들어야만이 표 안에다가 엑셀처럼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표에 가서 표 만들기 누르면 이렇게 떠요. 몇 줄, 몇 칸 물어요. 우리 책에 있는 건 몇 줄입니까? 5줄, 6칸이죠? 이때 주의하실 점, 요거. 글자처럼 취급 꼭 해주세요. 글자처럼 취급 꼭 해주세요. 이걸 하면 편해요. 이걸 안 하면 불편합니다. 틀린 거는 아닌데, 편리성이 있느냐, 없느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는 게 편합니다. 책에 설명에 있으니까는 많은 메모하지 않으셔도 돼요. 책에 다 있으니까는요. 제가 거기다 메모, 책 설명하면서 다시 메모 설명해 드릴 테니까는요. 자, 만들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뜨죠. 이렇게. 자, 엑셀하고 다른 건 뭐냐면요. 엔터를 계속 치면 줄이 늘어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여기도 탭키 누르면 가요. 탭키 누르면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지금 합쳐져 있죠? 합쳐져 있잖아요. 셀이 합쳐져 있는 거는요. M 누르시면 돼요. M. M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M.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셀을 합하는 기능이 M이에요. 머지.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엑셀에서. 근데 아래 한글은 M 누르면 병합만 돼요. 가운데는 안 됩니다. 자, 글자를 쓰시고 엑셀에는 블럭 잡아서 쉼표 스타일 찍어주는 기능이 있지만 한글 2007은 쉼표 스타일 찍어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쉼표는 내가 일일이 다 찍어야 돼요. 한글 2010은 쉼표 스타일 적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블럭 잡고 쉼표 찍어주면 자동으로 쉼표가 찍히는데 한글 2007에는 없습니다. 없으니까는 여러분이 다 일일이 쉼표를 다 키보드로 눌러 주셔야 돼요. 다시 보여드리면 한글 2007 프로그램 자료 실행해서 한글 2007 최신 버전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한글 2007 여기 첨부 파일 있지 않습니까? 얘를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돼요. 실행하시면은 여러분 한글 2007을 실행해 놓고 하지 마시고 꺼놓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글 2007이 업데이트가 쫙 되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화면처럼 나올 거예요.
한글 2007 최초로 설치하고 나서 실행하면 화면이 달라요. 우리 화면하고. 아까 색상명도 안 나오고. 꼭 요거 하셔야 되니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 공방에 다 올려놓아 드릴 테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자, 블럭을 잡아서 아까 C 누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얘. 블럭을 바로 못 잡는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데 블럭을 잡고 다시 클릭하거나 그런 블럭이 온다 그랬어요. 이때는 C나 L 중에 하나 눌러야 돼요. 그냥 C 하나 눌러도 되겠지 뭐. 그래놓고 대각선에 와서 배경 C 명령 옆에 대각선에 와서 요 대각선이 요거 맞죠? 그랬죠? 요 대각선이죠? 설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체 테두리가 또 들어가죠? 전체 테두리 블럭 잡으시고요. 전체 블럭 잡으시고 L 뭐 C 눌러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다시 테두리로 오면 되니까는. 자, 중요한 거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전체 테두리가 두 줄로 되어 있어요. 두 줄로. 바깥쪽이 두 줄입니다. 그렇죠? 이 바깥쪽이 두 줄이에요. 그럼 이렇게 바깥쪽에다가 클릭을 하면 여기 바깥쪽이 두 줄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설정 누르면 이렇게 두 줄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다시 첫 줄만 블럭 잡고 다시 뭐 L, 뭐 C 누를 거 아닙니까? 두 줄 놓고 바깥쪽 누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겉테두리가 두 줄이고요. 겉테두리가 두 줄이고 첫 줄, 제목 줄이 또 두 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시 얇은 줄로 바꾸고 싶어요. 얇은 줄. 근데 굵기가 안 나오거든요. 두 줄은 0.5mm인데 한 줄은 몇 mm인지 몰라요. 그래서 많이 틀리기도 해요. 얘를 이상 없이 처음에 잘 만들면 좋은데 막 섞어놨어. 막 이거 저거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얇은 줄로 돌려놔야 되는데 얇은 줄이 길이가 두께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기억하세요? 0.12mm 0.12mm가 기본 값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들어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뭐 강사 회의하거나 뭐 어떻게 이렇게 교육표 같은 걸 만들면은 표가 이렇게 테두리 박스 그려지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0.12mm다. 그리고 하시면 이상 없이 다 돼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요. 저장합니다. 내 문서 안에 ITQ 안에 25라고 쓸까요? 25라고 씁시다. 25페이지에 있는 거 연습했다고. 25페이지에 있는 거 연습했다고 25라고 쓸게요. 이름은 쓰지 말고 저장해 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이걸 불러와서 또 다시 한번 연습하면 되겠지만은, 예. 29쪽 볼게요. 29쪽 보시기 바랍니다. 29쪽 설명드릴게요. 예, 저장 누르시면 돼요. 저장 누르면 됐어요. 어? 25페이지 연습했다고. 25쪽 거 연습했다고 그냥 25라고 쓰자고 한 거예요. 예. 뭐라고 딴 거 써도 상관없어요. 자, 29쪽에 보니까는 저장하기 누르면 어디에다가 우리 어디다 저장한다 그랬어요? 내 문서에 ITQ에 거기다 저장한다 그랬죠? 예. 거기에 수건번호 8자리 쓰고 빼기 각자 이름 쓰라 그랬잖아요. 예. 엑셀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30페이지. 제일 먼저 우리가 뭐 한다고요? F7번 눌러서 여백 설정하는 거 한다 그랬잖아요. 이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탭키 눌러가면서 좌우 상하 하는 거
예. 그래서 위쪽을 10, 또 탭키 누르면 아래쪽 10, 탭키 누르면 왼쪽 11, 탭키 누르면 오른쪽 11, 탭키 눌러서 머릿말 10, 탭키 눌러서 꼬리말 10, 그리고 엔터 탁 치면 되잖아. 설정 눌러도 되지만 엔터 치면 설정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단에 2번에 기본 글자 모양은 바탕에 이 10포인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손 안 대도 돼요. 근데 예전에 저희 시험 볼 때는 뭐라고 했냐면 굴림에 10포인트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럼 굴림으로 바꿔놓고 시험을 봐야지. 다행히도 글꼴을 건들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31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에 1번과 2번 문제를 입력했는데 1번하고 엔터를 땅땅 치고 2번하고 엔터를 땅땅 쳤어요. 1번과 2번 사이가 너무 없잖아. 실수를 안 하면 되는데 실수해버리면 1번과 2번을 엉망으로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1번을 쓰고 엔터를 한 5번 치자라고 한 거야. 여기는 2번만 엔터를 쳤지만 우리는 엔터를 몇 번? 5번 하자고. 1번을 입력하고 엔터를 5번 누르고 이어서 2점이라고 써도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책에는 1점 쓰라고 되어 있는데 1 써도 되고요. 마마 1번이옵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 1이라는 문제 번호가 들어가면 돼요. 여기다가 문제 1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냥 1만 쓰면 되고 1점 써도 되고 시간 없으니까 1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2 쓰고 또 엔터를 따다당 쓴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되어 있는가 보세요. 모양 나누기 쪽 나누기 하라 그랬지. 컨트롤 엔터. 저는 뭐 하라 그랬어요. 컨트롤 엔터 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Alt Shift 엔터 누르자 그랬죠. 구역 나누기. 근데 첫 번째는 쪽 나누기 해도 되고 구역 나누기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3번 누르고 4번 누르고 엔터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또 책에서는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3번 밑에다가 괄호 열고 1 하고 이렇게 좀 띄우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1하고 괄호 1 괄호 2 하고 이렇게 쓰래요. 근데 이건 나중에도 틀리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4하고 엔터를 여러 번 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책에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역 나누기 했죠? Alt Shift 엔터 했어요. 이것만큼은 구역 나누기 해주셔야 돼. 여기도 모르고 쪽 나누기 하면 되게 불편해요. 근데 저희는 그냥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1페이지에서 구역 나누기 2페이지에서 구역 나누기 한 거지. 책에서는 쪽 나누기 했지만 그냥 구역 나누기가 오히려 수월하고. 그럼 구역 나누기는 뭐고 쪽 나누기는 뭐냐는 차후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설명드리면 또 어려우니까. 자,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에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들어갔어? 1번 문항으로 가서 여기다가 영어하고 우리말을 썼죠. 자, 33쪽 보세요. 이제 스페이스 스타일을 지시사항대로 편집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 스타일 대화 상자에는 스페이스 스타일이 선택되어 있으므로 스타일 편집 바로가기 키 Alt 2를 누르면, Alt하고 2를 누르면 뭔 소리야? F6번 눌러서 Alt 2 누르면 이 얘기지. 이거 여기 지금 스타일 만들기에 가면 F6번 눌러서 우리가 이거 했잖아요. 그리고 스페이스라는 스타일을 하나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저는 지금 뭐라고 만들 거냐면 스페이스 2라고 쓸 거란 말이에요. 추가를 하래. 그럼 얘를 고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Alt하고 2 누르래. 2. 요거 스페이스 1이 아니라 스페이스 2에다 놓고 Alt 2를 누르면 고치러 들어간대. 이 책은 뭘 고쳐?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스페이스라고 쓰고 스페이스 2라고 쓰고 문단 모양 바꿔주고 그 다음에 글자 모양 바꿔주고 그리고 추가 설정 누르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 책에서는 추가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얘를 또 한번 고쳐서 하라는데 뭐 이래도 틀리진 않고 저래도 틀리지도 않지만 그냥 한꺼번에 가자고. 그런데 저는 한꺼번에 가는 걸 설명드렸고 이 책에는 갔다가 고쳐서 쓰는 방법을 설명했으니까 두 가지 접목하면 더 편하죠. 스타일을 바꿔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들어가서 얘를 연필. 근데 여기 스타일 편집하기가 영어로 뭐라고 떠요? 스타일 편집하고 괄호 열고 알파벳 E라고 뜨거든. E. 밑줄을 쳐놓고 그게 Alt E라는 뜻이에요. 여기 편집이 요거 E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기는 U라고 돼 있죠. 그럼 Alt U 그럼 보기야. 도구가 K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Alt K가 도구고.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글자를 다 써놓고 블럭 잡아서 F6번 누르세요. 그게 32쪽 제일 끄트머리고. 그래서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더하기 버튼 눌러서 스타일 하나 만들었고 그 만든 스타일에다가 문단 모양 꾸며주고 그 다음에 글자 모양 꾸미는데 책에서 뭐라고 됐나 볼게요. 지금 34쪽에 2번에 보면은 문단 모양에서 3번 왼쪽 10 오른쪽 문단 아래 10 지정했어요. 오른쪽 페이지 글자 모양 들어가서 한글일 때 도둠으로 바꾸고 105% O 그 다음에 영문일 때 궁서로 해주고 105%의 O 두 번 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얘를 여기 가서 처음부터 105로 가자 그랬죠? 잠깐만 F6번에 스페이스 처음부터 105로 돼 있던 거를 100하고 0으로 돼 있던 거를 105로 가서 5로 가서 우리말일 때 뭐로 바꾸고 영문일 때 뭐로 바꾸고 이렇게 바꾸자 그랬죠. 그러면 장편과 자간을 한 번만 고쳐놓고도 가기가 수월하다 이거지.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글일 때 글꼴 바꿔주고 장평 자간 바꿔주고 뭐 한자일 때 뭐하고 이렇게 다 일일이 고쳐야 돼요. 그러면 시간만 많이 가니까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장평과 자간을 먼저 고쳐놓고 우리말일 때 영문일 때 고쳐준 거죠. 예. 자, 장평은 뭐고 자간은 뭐냐 하는 건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글자를 쓰면 이렇게 쓸 거예요. 강 하고 글자를 쓰죠. 이렇게요. 글자를 쓰면은 글자는 높이가 있어요. 높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비가 있어요. 그렇죠? 너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글자의 높이를 대표적으로 크기라고 불러요. 글자를 우리가 20포인트로 하세요 라고 말하면 그게 글자의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글자의 크기예요. 그런데 너비라는 말은 안 나오죠. 너비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래서 높이가 120포인트인데 높이가 20포인트. 근데 이 너비가 똑같아. 높이랑 너비가 똑같아. 그러면 장평을 100%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사각형처럼. 근데 높이가 20인데 너비가 50이야. 장평이 50이야. 그건 뭐예요? 높이는 두 뺨인데 너비가 한 뺨이라고. 그럼 어떤 글자가 되는 거예요? 세로 글자처럼 보이지. 높이가 20인데 장평이 200%래. 그러면 높이가 있는데 너비가 200%가 넓은 거잖아요. 두 배. 그러니까 가로 확대처럼 보이는 거죠. 가로 확대처럼.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블럭을 잡아서 장평이 105%다 라고 말하는 거는 높이보다 너비가 조금 더 넓다고. 그러니까 글자가 약간은 통통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장평이 150 그러면 어떻게 돼? 오, 굉장히 뚱뚱한 거고. 장평이 95%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살짝 갸름하게 나오는 거죠. 50% 같으면 빼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업을 하실 때 보고서 같은 거 쓰실 때는요, 제목을 장평 한 120% 정도 줘보세요. 큰 글자를. 그러면 좀 묵직하게 나와요. 묵직하게 나오고, 본문에다 글자를 쓸 때 글자 크기를 기본이 10포인트인데 15포인트 정도 쓰시고 장평을 한 95 정도 주시면은요, 장평이 95니까 살짝 좁은 거잖아요, 너비가. 그럼 글씨가 시원시원하게 보여요. 85 이러면 너무 좁아지니까 그렇고. 자가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에요. 제가 이걸 갖고 한번 연습을 보여드릴까? 얘는 글자 크기를요 12포인트로 할 거예요. 12포인트. 어떻게 됐어요? 글자가 커졌죠? 얘는 글자가 작잖아요. 그 너비가 다르지. 그런데 여기다가 자간을 20%를 줘볼게요. 20%. 자간. 글자와 글자 사이를 좀 넓히래.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왔죠? 똑같이 왔잖아. 그러니까 글자를 크게 했으면, 근데 글자가 작은 거는 못 따라가잖아. 그때 자간을 넓혀주면은 따라가더라. 그러니까 글자와 글자 간격이, 만약 글자와 글자 간격이 마이너스 20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깨 동무하듯이 쭉 붙은 거예요. 앞에 좁은 간격 붙은 거예요. 그래서 자간은 마이너스 50서부터 글자와 글자가 반이 겹친 거예요. 자간은 50%까지. 자간이 100%는 뭐야? 글자와 글자 사이가 한 글자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홍 한 칸 띄고 길 한 칸 띄고 동 이렇게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는 없어요. 자간은 제일 많을 때가 50%고 제일 작을 때가 마이너스 50이에요. 장평은 반 글자 50%부터 가로 확대 200%까지 있어요. 얘는 글자를 줄이고 싶어도 50에서 끝나요. 글자가 작아진다고. 네. 자, 그 다음에 표 만드는 거 한번 볼게요. 표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표라는 메뉴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표 만들기 들어갔는데, 글자처럼 취급하세요 라고 했어요. 글자처럼 취급하세요. 그런데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른쪽 페이지 1번에 5행 6년의 표를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NT 누르고, 자 보세요. 이렇게 하래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N 띄고 둘 다 띄고 T 표 만들기가 된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N 눌렀어요. 두 손 띄고 T 누르래. 여기 표 만드는 명령이 컨트롤 NT라고 되어 있다고. 컨트롤 NT.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N 그리고 띄고 컴마니까 띄고 T 누르면 된대. 이거 언제 다 외워? 못 외우지. 저는 오래됐으니까 이거 사용한지 많이 외워서 쓰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본 메뉴에서 쓰세요. 단 뭐만 주의하시라,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거 꼭 선택해 놓고 하시는 게 편하다 라는 거. 책에도 보시면 그 37페이지 중간에 그림에 보면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체크되어 있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거기다가 블럭 잡고 2번 중간에 보면 M 누르세요 라고 됐어요. M이 합쳐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
그리고 블록 잡고 가운데 정렬하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하고 그 다음에 캡션 입력하는 건 아직 우리 안 했어요. 캡션. 아까 입력해서 캡션 달기는 꼭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쩌고 저쩌고 꾸미는 거는 또 나중에 더 해보면 되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